최강로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죠.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낡은 경비원 조끼를 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깊게 패인 눈가의 흔적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아파트 단지로 나서며 가을 낙엽이 쌓인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빗자루를 들고 하나하나 쓸어 담으면서도 표정은 늘 차분했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최강로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었어요. 경비실 문을 열고 스위치를 켜면서 하루를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최경비님. 출근길 주민들이 인사를 건네면 최강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성실한 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죠. 아침마다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화단에 물을 주며 주차장 청소까지 꼼꼼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달랐어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지나가거나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최강로는 평소처럼 경비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죠. 그런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는 소중했습니다. 과거의 어떤 기억들과는 너무나 다른 평화로운 시간이었거든요. 해가 저물 무렵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제차 세 대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왔어요. 번호판도 화려하고 차체도 반짝반짝 빛났죠. 차 문이 열리자 젊은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목걸이에 명품 옷차림, 그리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걷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최강로는 경비실에서 나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였죠. 안녕하세요. 방문 목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젊은 남자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야, 이 늙은이. 주차장이 왜 이따위야? 그중 한 명이 최강로에게 소리쳤습니다. 최강로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이 불편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자들은 더욱 거세게 나왔습니다. 우릴 알아? 우리가 누군지 알아? 그 순간 그중 한 명이 최강로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찰싹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죠. 최강로의 눈빛이 잠깐 변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듯 했어요. 순간적으로 온몸의 근육이 긴장되었지만 곧 다시 차분해졌죠. 괜찮습니다. 최강로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뒤로 물러섰어요. 젊은 남자들은 킥킥거리며 아파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민 한 명이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최강로는 거절했지만 뺨이 붓고 코에서 피가 났기 때문이었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적막한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렀습니다. 최강로는 들것에 누워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 순간에도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듯이 말이죠. 밤이 깊어가는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가운데 최강로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천히 눈을 떴어요. 뺨의 상처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아직도 욱신거렸죠. 하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어요. 많이 아프시죠? 경찰에 신고는 하셨나요? 최강로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간호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최강로의 눈빛에서
뭔가 깊은 의미를 느꼈기 때문이었죠. 간호사가 나간 후 옆 병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대화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뭔가 특이해 보이지 않아? 맞아. 맞은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 최강로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마련이었죠.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창문 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최강로에게는 그저 멀게만 느껴졌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번화가의 네온사인, 술집에서 울려 퍼지던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죠. 한편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은 이미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몰래 찍은 영상이 올라왔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젊은 남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지만 일부는 최강로의 반응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죠. 그 영상을 본 사람 중에는 뜻밖의 인물도 있었습니다. 시내 한 술집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던 남자가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거, 설마. 남자는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재생했어요. 최강로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 순간을 찾아서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확신을 얻었을 때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님들, 당장 모여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술집 안의 다른 남자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죠.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서 최강로는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죠.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는 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기계 소리들이 그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 머물러 있었어요.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강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일어난 일이 과연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시내 한 건물의 사무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영상을 본 남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새벽부터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죠. 형님, 이 영상 좀 보세요. 휴대폰 화면을 보던 중년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영상을 몇 번 더 재생한 후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분이 정말 그분인가? 제가 볼 때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백년파 백도 형님, 최강로 형님 맞는 것 같아요.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백년파라는 이름은 이 바닥에서 전설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백도는 그 조직을 이끌었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우리 막내들이 저분을 때렸다고?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이 바닥에서 백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분의 전설은 아직도 회자되고 있었죠. 당장 황태성 형님께 연락드려야 합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뭐라고? 백도 형님이 살아계신다고? 황태성은 현재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조직을 이끄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백도 앞에서는 한낱 후배에 불과했어요. 과거 백년파 시절 황태성은 말단 조직원이었거든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정말 그분이라면. 황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에게 백도는 단순한 선배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은인이자 존경하는 어른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아픈 기억과도 연결된 인물이었어요.
우리 조직원들 중에 누가 그분을 때렸다고 했나? 신입들입니다. 아마 모르고 한 일일 거예요. 황태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지한 후배들이 저지른 일이지만 책임은 조직 전체에 있었어요. 특히 자신에게 말이죠. 한편 병원에서는 최강로가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하루 더 입원하라고 권했지만 그는 완고하게 거절했어요. 집에서 쉬는 게 더 편합니다. 간호사가 퇴원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최강로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저씨, 정말 괜찮으세요? 경찰 신고라도 하시는 게 괜찮다고 했잖아요. 최강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과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 로비로 내려오는 최강로의 뒤를 몰래 따라오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황태성이 보낸 부하였어요. 확인차 온 것이었죠. 황태성은 부하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백도 형님이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특유의 분위기와 눈빛은 변하지 않았죠. 형님, 정말 그분이 맞습니다. 황태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반가움과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과거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10여 년 전 백년파와 라이벌 조직 사이에 벌어진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백도의 아내가 희생되었고 그 일에는 황태성의 조직도 연루되어 있었어요.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었지만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죠. 형님께 직접 사과드려야겠어. 황태성은 정장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말이죠. 최강로는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아파트에 도착하자 주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어제 일이 이미 소문이 나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 괜찮으세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걱정 어린 목소리들이 들렸지만 최강로는 간단히 인사만 하고 경비실로 향했어요.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경비실 의자에 앉아서 최강로는 오랜만에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감춰둔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아내의 밝은 미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최강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과거의 모든 인연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었죠. 그때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강로는 재빨리 사진을 서랍에 넣고 돌아봤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황태성이었죠. 두 사람은 잠시 무언의 시간을 보냈어요. 황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닫고 최강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도 형님, 너무 늦게 찾아뵈었습니다. 최강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마음이 무거웠죠. 이제 그 이름은 쓰지 않아. 난 그냥 최강로야.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조직원들이 저지른 일. 황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과거의 죄책감과 현재의 사과가 뒤섞여 있었죠. 최강로는 천천히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일어나. 무릎 꿇을 일 아니야. 하지만 황태성은 쉽게 일어나지 못했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황태성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최강로는 그런 황태성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모두 떠올랐거든요. 태성아, 일어나라고 했잖아. 최강로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권위가 스며 있었어요. 황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형님, 형수님 일로 제대로 사과도 못 드리고. 그 말이 나오자 경비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최강로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아내 이야기는 아직도 그에게 가장 아픈 상처였거든요. 그 이야기는 하지 마. 하지만 형님, 제가 그때 막을 수 있었는데. 황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여 년 전의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백년파와 금룡의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어요. 황태성은 당시 중간 조직의 간부였는데 양쪽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룡회에서 최강로의 아내를 납치한 것이었어요. 협상용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참혹했죠. 형수님을 구하러 갔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최강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시신을 안았던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형님이 사라지셨을 때 저희는 모두 자책했습니다. 황태성은 계속해서 과거 이야기를 꺼냈어요. 최강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진 후 백년파는 자연스럽게 해체되었습니다. 남은 조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일부는 다른 조직으로 흡수되었죠. 형님이 없는 조직은 의미가 없었어요. 최강로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다 끝난 일이야. 이제는 그런 삶과 상관없이 살고 있어. 하지만 황태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데? 금룡의 놈들. 그날 형수님을 해친 장본인들 말입니다. 최강로의 몸이 굳어졌어요. 황태성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에 교도소에서 출소했어요. 아직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최강로의 눈빛이 변했어요.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형님이 원하신다면 그만해. 최강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황태성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난 이제 복수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 그런 식으로 살다가 모든 걸 잃었잖아. 경비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최강로는 정말로 과거를 묻고 살고 싶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죠. 황태성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형님,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직원들 단속 잘해. 알겠습니다. 하지만 형님, 황태성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형수님 사진, 아직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황태성의 마지막 말에 최강로는 움찔했어요. 아내의 사진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니.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죠. 무슨 소리야? 형수님께서 생전에 저희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 있어요. 형님이 사라지신 후에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최강로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내와 관련된 추억은 그에게 가장 소중하고 동시에 가장 아픈 것이었거든요. 언제든 형님께서 원하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황태성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최강로의 표정을 살피면서 말이죠. 그리고 형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
형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었어요. 최강로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다는 건지 궁금했어요. 형님을 잘 돌봐달라고 하셨어요. 복수에만 매달리지 말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최강로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아내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걱정했던 것이었죠. 거짓말 마. 정말입니다, 형님. 형수님은 형님이 복수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걸 가장 걱정하셨어요. 황태성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최강로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형님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너무 잘 숨으셨더라고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경비실 밖으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하고 평화로운 소리였죠. 형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최강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황태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정말 그런 마음이라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나처럼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 알겠습니다. 당장 조직원들 교육부터 다시 시키겠어요. 황태성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정말로 형님과의 인연이 이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형님, 그럼 이제 정말 작별인가요? 최강로는 잠시 망설였어요. 완전히 과거를 끊어내고 싶었지만 황태성의 진심 어린 마음도 느껴졌거든요. 가끔 안부 정도는 물어봐도 돼. 그 말에 황태성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완전한 단절은 아니라는 뜻이었죠. 고맙습니다, 형님.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황태성은 마지막으로 깊게 인사를 하고 경비실을 나섰어요.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에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죠. 최강로는 혼자 남겨진 경비실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치 꿈만 같았어요. 묻어두었던 과거가 갑자기 되살아났다가 다시 조용히 가라앉는 것 같았죠.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민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최강로는 다시 평범한 경비원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는 변화가 생겼죠.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파트 단지에는 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의심스러운 차들이 자주 지나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시비를 거는 사람은 없었죠. 오히려 지나가면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주민들은 이상하다는 반응이었어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네? 맞아요. 그런데 예전보다 훨씬 예의 바른 것 같아요. 최강로는 그런 변화를 눈치챘지만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황태성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택배기사가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최강로 앞으로 온 소포였어요. 보내는 사람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누가 보낸 건지 짐작할 수 있었죠. 소포를 뜯어보니 낡은 앨범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편지 한 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황태성의 손글씨였죠. 형님께, 형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형수님은 형님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셨어요. 이 사진들이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최강로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쳤어요.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담긴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부터 마지막까지 행복했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특히 아내가 웃고 있는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모습이었거든요. 복수나 분노보다는 사랑했던 사람의 미소가 더 소중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여보, 미안해.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게. 조용히 중얼거리며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이제는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최강로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경비실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황태성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형님, 사진 잘 받으셨나요? 앞으로도 종종 안부 여쭐게요. 건강하세요. 최강로는 처음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 너도 건강해.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완전한 과거 청산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의 의미였죠. 밤이 깊어가면서 아파트 단지는 조용해졌어요. 최강로는 경비실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최강로의 일상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주민들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일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죠. 경비 아저씨가 보통 분이 아니시래요. 맞아요. 그날 이후로 이상한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최강로는 그런 소문들을 알고 있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민들이 더 편안해한다는 게 다행이었죠. 어느 날 오후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었어요. 최강로는 경비실에서 나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 다쳤니? 무릎이 아파요. 최강로는 응급처치함을 가져와서 아이의 상처를 소독해 주었어요. 그리고 작은 반창고를 붙여주며 말했죠. 이제 괜찮을 거야. 조심해서 놀아. 아이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정말 착하세요. 그 순간 최강로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자신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복수나 과거의 영광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었죠. 아이의 어머니가 달려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아이들을 잘 챙겨주셔서.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죠. 최강로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최강로는 경비실로 돌아가서 하루 일과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런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을 거예요. 최강로도 언젠가는 그런 평범한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죠.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황태성에게서였습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최강로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잘 지내고 있어. 너도 몸조리 잘해. 이제는 이런 소소한 연락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그것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최강로는 경비실을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아내의 사진을 떠올렸어요.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죠.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 당신이 바라던 대로 평범하게 살고 있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집 문을 열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마음만은 넓고 평온했습니다. 진짜 강함은 소리를 지르거나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최강로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말이죠.